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0월 26일 이제 새벽 1시입니다. 전옥현의 안보정론 마지막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여당에서 요즘 조국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요, 바른말, 직언, 직격탄을 날리는 의원들이 몇몇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조응천 의원입니다. 본래 사실 조응천 의원은요, 생각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.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정윤회 문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뛰쳐나와가지고 여당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이 남양주 쪽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평생 이제 검찰 생활만 해왔는데,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역시 검사답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뭐 조응천 의원 잘 아는데 역시 평소의 성격대로 바른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. 조응천 의원이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내 분위기를 밝혔어요. 뭐냐,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괴로워했고 지역을 맞봤다. 예. 의원총회가 어제 열렸는데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조 장관 지명된 8월 9일 이후 매우 괴로웠다. 공정과 정의,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우리 진영의 가치와 배치되는 그런 팩트들이 계속 나오는데, 이쪽 진영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와 행동이 따로 가야 해서 괴로웠다. 예. 그리고 실제로 의원총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왜 아직도 조국에 집착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. 조 장관이 사퇴를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조국을 놔주지 않는다. 조 장관 논란이 노출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. 이제 조국을 놔주고 조국을 마무리해야 한다.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반골기질 본래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거는 반골기질, 검사기질 할 것 없이 이게 순리입니다. 흔히 우리가 사필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사필귀정.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.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했다. 예.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다 본다면 결국 불출마 선언한 표창원, 이철희,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또 박용진, 조응천, 제 기억에 한 네다섯 명 정도가 그나마 평균적인 우리 국민의 감정을 읽고 있다,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금태섭이도 한 명 더 있네요. 예. 이런 사람들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딱 역할을 해야만이 민주당이 이 분노한 민심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, 그렇지 않으면 현 집권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매우 걱정스러운 국면이 예견된다.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국 집안 조국 동생은 이제 내주쯤에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구속될 것 같아요. 조범동 오촌 조카, 그 다음에 정경심, 이 두 사람 조국 일가라고 볼 수 있겠죠. 이 사람이 둘 다 이제 감옥에 가 있어요. 둘 다 감옥에 가 있다 보니까 집안 싸움이 났습니다.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른 말 하는 의원들이 나오니까 이제 내분이 사실상 시작됐는데, 내년 공천 때문에 대부분이 입을 지금 딱 닫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입을 닫는다고 해서 공천은 받을지 모르지만 공천 받아야 뭐합니까? 떨어질 건데. 예. 사태를 직시할 줄 알아야죠. 그리고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죠. 바른 말을 할 줄 아는.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, 유권자들이 전부 다 색출해 낼 것이다.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 당은 당대로, 또 조국 일가는 일가대로 이제 영장이 받아들여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바로 어제 이제 준비 기일이 열리지 않습니까? 첫 번째 재판이죠. 정경심.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인데, 정경심 씨에게 조범동 씨의 형의가 무리하게 덧씌워졌다. 그래서 억울하다. 이런 얘기가 정경심 측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나 조범동 씨는 이러한 정경심 씨 측의 입장, 즉 조범동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
억울하게도 정경 씨가 다 뒤집어 썼다.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정경심 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조 씨의 재판을 후에 기자들과 만나 정 씨의 주장에 대해서 조범동 씨 측에서 한 얘기입니다.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 썼다는 이야기냐, 이렇게 상당한 지금 불만을 표명하고 있고요.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를 놓고 책임 분배의 문제다. 정경심이가 죄가 없다며 조범동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이라 아예 결이 다른 얘기다. 듣고서 너무 많이 화났다. 우리는 정 씨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. 화가 나도 참았던 이유는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. 예. 조 씨 편이 아무도 없다. 조범동 씨 측 편에 아무도 없다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 인멸을 하겠느냐. 예. 그러면서 조범동 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정경심 씨가 조범동을 사기꾼으로 몰아갈 거고 다른 사람들은 조범동 씨가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를 강압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조범동 씨의 재판은 정경심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. 공소장 자체에 조국이나 정 씨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은 없다. 그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방해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. 예. 정 씨 측과 연락이나 교감은 전혀 없었고 검찰 수사 전에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그 후에는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. 예. 자,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과연 정경심과 조범동 그리고 조국 사이에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 본다면 조국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러한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가 진짜일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. 이제 곧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제 방송 꼭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안녕히 주무십시오.